누구를 비난한다는 것은 근거 없이 남을 질책하면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라는 것은 팩트와 원칙과 법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에요. 내가 윤미향 과천시 의장을 입장을 밝히라는 게 비판입니까 비난입니까?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불과 3년 전에 국도비 90억을 받아서 과천시 예산 12억 원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시민의 편의시설을 풀뿌리 하나도 뽑으면 안 돼. 우리 과천은 자연환경이 우선이야 얘기했던 사람이 그린벨트에서 나는 데는 왜 꿀을 먹었냐 이 말이야. 먹었던 꿀을 뱉어놓고 입을 열어서 시민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미향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정책을 잘못한 것은 비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한 문재인 정부를 저는 비판할 것입니다. 정책으로 비판하지 이념으로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팩트와 원칙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요, 전문적인 전문가 엘리트 집단인 관료들이 해야만이 됩니다.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기획원 장관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장하성이라는 청와대의 일개 비서가 온 우리나라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순실하고 뭐가 달라? 일개 비서 주제에 온 언론을 동원해서 강남은 나는 살지만은 왜 사람들이 강남에 살라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망발을 일삼는 자가 장하성이란 자예요.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본인은 강남 살면서 다른 사람들 강남 사는데 살지 말라는 얘기지. 왜 강남 살라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느냐? 강남은 나 같은 사람만 살아야 된다. 그걸 바로 열림하여 강남 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좌파들은 좌파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요. 차라리 좌파의 정책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좌파의 정책을 올바르게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하면은 좌파 짓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해. 그리고 철저한 기득권자이면서 입으로 주장할 때는 서민을 위하고 입으로 주장할 때는 진보를 얘기하는 그런 자들을 일명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그 장하성이라는 자가 2005년도에 소액주주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김상조라는 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2005년도에 경실련을 통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했어요.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장악하니 국정 경험이 전무할 뿐더러 전문성도 없고 책임질 일도 하지 않고 지 꼴리는 대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청년은 나날이 시들고 있고 틀리는 길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하고 싶은데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자기의 고런 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망가뜨리는 것이요 우리 서민들을 못살게 두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비판하는 게 제가 한치의 양심의 꺼리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저는 낱낱이 온 시민 앞에
여기에 방송국 앞에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이 마당에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정부의 실정을 규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 행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돼서 깜빵에 들어갔어. 잘못됐으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 들어간 거 잘못됐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뭘 잘못했느냐가 문제죠.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재직 중에 K재단, 미르재단에 체육진흥, 문화진흥, 한류 확산을 위해서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강요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증거가 없어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빛으로 강요했다라고 얘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엄중한 사태가 있으면은 반면교사로 삼고 두 번 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창올림픽 때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같이 양심상 얘기를 못하니까 만만한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마음을 열고 평창올림픽에 돈을 좀 내십시오라고 언론을 통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눈치를 본 경영진들이 대통령이 눈빛만 해도 뻘뻘 얼고 있는 기업인 약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언론을 통해서 겁박하고 강요하고 협박했는데 그걸 거역할 기업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전력 주식회사 수십만의 소액주주들이 적장 하나에도 불구하고 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문재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평창올림픽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강요죄고, 그게 바로 권한을 넘어서 행사한 권한남용이요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법무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저는 주장할 것입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법을 들먹이고 누구에게는 관대하는 것은 그건 법치가 소멸되고 법을 빙자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배를 몰아냅시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 만인에 공평하면은 눈빛으로 강요했던 것은 강요죄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협박하고 강요한 것은 강요죄가 아니면은 이게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원칙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분노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다면은 우리 과천이 30년간 정체성을 유지한 그린벨트를 단 한 평도 해제하려는 회책을 하지 말고 미군 기지가 넘어가는 용산에 박원순이를 겁박하고 업무 조율을 하고 당정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용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으라기 말이야. 왜 우리 만만한 경기도의 과천을 희생양 삼으라고자 하는 그 작태를 당연히 분쇄합시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또 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상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정책으로만 좋더라고요. 정책으로. 그래서 정책으로만 해야 가족 선박
나가세요? 아, 그럼요. 3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기 건드리겠지 아, 예. 내가 많이 있어 저쪽에도 나오는 거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곳 정부 과천 청사 지하철 11번 출구 앞에서 장병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논리 정연한 연설로 유명하신 또 서청대 집회 원조 장병천 동지께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시고 본격적으로 투쟁의 현장에 나서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념적인 이념 전쟁에 대한 어떤 투쟁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주제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1인 시위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예, 혼자 장병천 동지 혼자 이렇게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집회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도 가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병천 동지님의 또 새로운 투쟁에 우리 태극기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혼자서 연설을 하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초님, 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전문가들한테 팩트리를 잘한 거구나. 저희는 문재인 정부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에 나를 세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 세대의 앞날은 정말 암흑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게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갉아먹는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바로잡고 개선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적폐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2060년 되면은 고갈돼서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2057년 되면은 땡전 한 푼 안 남은 깡통 국민연금이 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갈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2057년이면은 지금부터 39년 뒤인데 3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가 39년 뒤에 이를 책임진다는 진정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물학적인 행태에서 바라봅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생략할게요. 문재인이가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39년이 지나면은 110세 가까이 돼. 그자는 이미 죽을 것이요. 안 죽었다면은 도널드 레이건 같이 알츠하이머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3년도 안 넘은 정권이 40년 가까이 일을 냈다가 책임진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살찌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날이 국가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연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져.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원칙 아니고 팩트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 옳시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도체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 천하 제1이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4, 5년 지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세계 유일의 원자력 기술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내세워서 작년에 원전을 수도 없이 가동하는 걸 정지시키고 짓는 것을 6개를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은 한올 3, 4, 5기, 천지 4, 5호기를 국민 여러분도 모르게 땅 밀고 짓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하고 때려 부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에 금년에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원전을 반도 남짓 돌리고 세워놓는 결과로 수많은 우리나라 국부를 유출해서 LNG를 세워가지고 돌리는 마당에 우리나라 돈이 3조가 다른 나라 살찌우는데 다른 나라는 날라갔습니다. 금액이 3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원전을 세워놓고 대체 에너지원인 LNG를 수입해서 발전소를 가동한 결과 자그만치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에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1년에 3조 원, 내년에 4조 원, 그 다음에 5조 원 하면은 10년 되면 50조가 될 것이요. 고작 고갈될 때는 수백조의 우리나라 국부가 허공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고갈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자면은 우리나라 재정을 살찌우고 우리나라 국부를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끊임없이 파이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살찌워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남은 정권이 눈만 뜨면은 하는 짓이로 가는 공무원 숫자 늘려, 돈 주고 일자리 늘려, 이런 정책이 궁극적인 정책입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노? 정책이 아무리 자기 지지자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개선을 해야 되죠. 잘못되면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나 청와대 비서진들은 누가 뭐래도 내가 할 길을 간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너희들이 개는 지서도 기차는 간다 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왜 훌륭합니까? 베트남의 그 열악한 환경을 적재적소의 선수를 기용하고 틀렸다 하면은 수비수를 공격수로 내세워서 경기를 지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은 정책이 잘못되면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지갈 길을 가고 있어. 훌륭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변경할 줄 알았습니다. 한미 FTA를 수많은 사람이 반대도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 길이라면 그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념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이라크 파병도 수없는 좌파들이 반대했어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위상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면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단 하나도 국민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듣는 얘기는요, 자기 지지자 얘기만 열심히 들어. 듣고 싶은 얘기만 열심히 들어. 원자력을 다 세워놔가지고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서 재난영화 재밌게 좀 보라고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쏟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자세가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야. 영화는 재밌게 보라고 만들어놨는데 판도라라는 재난영화를 보고 눈물을 쏟은 다음에 원전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원전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작년에 3조 원이라는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에 허공에 낭비하고 LNG를 수입해서 전기 생산한 결과 3조 원을 갖다가 휴지 조각같이 버린 자가 누구냐면 현 정부의 경제 실정입니다.
그럼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게? 3년이 되면은 3조씩 하면 9조 원이죠. 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국민연금 고갈될 때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당장 그 말부터 거두십시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되며 청년 실업은 나날이 늘 것이며 노령 인구는 증가할 때 젊은이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오로지 3년 남지 남은 정권이 주구장창 50년대 미래 60년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는 실정은 규탄하고 국민들이 지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저 앞에 있는 법무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아야 되죠.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뭘 저질렀냐? 제가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K대전 미르재단에 기업들에게 출연을 하라고 강요했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요했느냐? 증거가 없어. 눈빛으로 강요를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문재인이가 또 강요를 한 거 있는데 이 사람은 눈빛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강요했는지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기업이 마음을 열고 좀 통 크게 갔다가 평창올림픽에 갔다가 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적자에 시달리는 주식회사에서 800억을 갖다가 평창올림픽에 갖다 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과연 법치국가에 부합합니까? 기업이 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공공연하게 듣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작년에 수조 원의 적자가 나면서 평창올림픽에 800억을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쳤어. 이걸 갖다가 저는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법무부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의 죄는 추상같이 물으면서 본인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이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창올림픽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IOC라는 세계평화축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돈 안 냈어, 현대자동차 돈 안 냈어, 롯데기업 돈 안 냈어. 왜냐? 돈 내면은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낙하산으로 임명한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자기 말 들을 줄 알고 800억을 갖다가 삥을 뜯었단 말입니다. 수십만의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문재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회사 적절하는데 800을 갖다 삥 뜯어? 이게 과연 법치국가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하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남의 죄를 묻거들랑 본인도 떳떳하는 짓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죠. 원전을 세우는 건요, 정확한, 제가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앞으로의 지을 원전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네.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멀쩡하게 지어있는 원전을 떼어부시는 것은 범죄 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 세계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요, 민생 얘기하는데 똑바로 제가 민생정책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수많은 미세먼지가 범람할 때 수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무릅쓰고 일하는 리스크를 안고 일하죠. 항상 앉아서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운동 부족이 야기되죠. 미세먼지가 범람할 때 하스파 지역에 수많은 매연을 뿜어대는 걸 마시고 살죠. 그러면은 대중교통이나 필수품은 부가세를 면제해서 요금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인데, 그걸 하지 않고 북한에다가 퍼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선심 쓰듯이 갖다 줘.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아니, 나를 대통령 시켜도 그거보다 더 잘해요. 갖다 주면 갖다 주는 거죠. 주는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벌기는 어려워도요, 쓰는 것은 아무나 세워도 다 잘 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돈 잘 쓰고 있어요. 수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펑펑 나눠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의 피와 뼈를 깎는 산물이라기 말이에요.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들어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공무원 만들어갖고 모든 사람 일자리 만들면은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세금은 누가 냅니까? 누가 내요? 그 세금은. 정확한 민생은 기업을 살찌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의욕을 함양시키고 힘바람 나게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살찌워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그 돈이 물이 차고 넘치는 돈으로 퍼줘야 되는데, 우선 있는 걸 자기 주머니에 돈같이 갖다가 써. 그러려면은 저는 일전에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기구를 좀 줄여. 청와대와 비서관은요, 정부의 경제 예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서관들은 무지하게 많이 갖다 늘리고 있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 경제 수서, 시민사회 소통 수서, 그 다음에 전에 없던 곤양숙이 뒷바라지하는 제2부속실, 전 정부보다 무지무지하게 기구를 살찌워서 세금을 펑펑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숙이도 제가 비판을 안지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낭패를 열심히 내조해서 국가 경영을 잘하도록끔 내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직원들 다 데리고 대낮에 영화 보러 자기가 인솔해서 영화 보고 있어. 아니, 자기가 청와대에서 안주인이 아닙니다. 외교 사절에 부합한 의전용일 때 부부 동반으로 파티에 참석하고 오찬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청와대에 안주인 노릇한다면서 대낮에 청와대 비서관들 다 데리고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그걸 자랑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의식을 보고, 이 사람이 공인의식이 참 결여되어 있구나. 정말 자중해야 될 것이 설치고 날뛰면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곤양숙 여사께서는 입 다물고 이런 시민의 소리를 남편에게 똑똑히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이름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곤양숙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이셨고 김정숙이라는 자로 정정을 하니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심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자기가 공인의식부터 결여돼 있어요.
저는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급을 받습니다. 청와대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봉급을 받으면은 그 돈으로 자기 돈을 쓰도록끔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수많은 서포트라는 비서관을 데리고 모든 밥 먹는 것부터 남편 돈으로 먹으라고 얘기했건만 그걸 실행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하지를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는 곳입니다. 부인도 당연히 살아야 되죠. 거기서 먹고 쓰고 자기가 옷 사 입는 돈은 남편의 봉급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왜 국민 세금으로 쓴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익을 추구하고 그것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 행위를 법무부 앞에 가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의 피와 땀을 뺏어가지고 800억이라는 돈을 강요해서 출연하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범죄 행위를 저는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엊그저께 청와대 앞에 울진 3, 4, 5기를 건설해달라고 그 지역민들이 청와대 앞에 소리 높여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 10년 전에 허가해놓은 원전을 왜 부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 다 망가지고 있다고 저 멀리 울진에서 와서 청와대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 시민들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우리 과천에 피와 땀인 그린벨트를 확 갈아엎으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 과천의 현안,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올바르게 정말 민생을 돌보도록 가감없는 채찍을 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예, 예. 네? 음료수, 커피. 아니, 좀 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카트로서도 네. 저희 법무부 앞에 가서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아 법무부 앞에는 집회를 내놨어요 내가. 그 앞에 네. 정부청사 앞에 정문에서 예. 거기서 내가 이제 목소리 키우지 않고 그들은 문재인이 그 실정에 대해서 내가 범죄행위 구속 요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차가 동고 오는데 이거 배터리 2개씩이나 이거. 너저 전화. 차가 동고 오죠. 저거 해가지고 이거 뭐 어쩌 주는 거야? 어머니 한번 장작 이렇게 아나참 이거지. 이거 같은 거. 나도 한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 예. 제일 작은데 제일 무네요. 보안도 사실 이게 했는데 아니지. 내가 빼고 갈 수 있으면 갈 텐데 어떻게 빼고 가? 너 빼줘. 말하면 안 되잖아. 된 거야? 저기 와서는 제가 한 30분 정도만 맞출 테니까 그 앞에 법무부 있어요. 저 차 가면 요 가면 바로 한 40분 정도 가면 열로 가셔가지고 좌회전하면 종합정사 정문. 아, 그럼 아까 거기 예. 거기 갔다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법무부장한테 문재인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병천 동지님 1인 집회 11번 출구 과천청사역 11번 출구에서의 1인 시위 및 집회 마치고 다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으로 가서 다시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장병천 우리 애국동지께서는 서청대 집회 처음 했던 그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서청대 집회에서 가끔 마이크 잡고 연설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잘 들으셔야만 또 이해가 가능한, 물론 쉽게 설명도 해주시지만은 그런 화법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우리 장병천 동지님의 앞으로의 1인 시위
및 집회를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또 한전, 예, 한국전력 소액주주 모임에 또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실상, 그리고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 못지않은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전이라든가 또 원자력 관련, 또 정부 정책 관련해서 그 궁금증들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또 해소도 해주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정말 송곳같이 파고들어서 또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또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서, 예, 이해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착오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재개할 동안 여러분 잠깐 쉬시고 다시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있으시니까 제가 그냥 세팅을 해올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차가 촬영을 하시는 게 완전히 멀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차 안 가요? 네.